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 주제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라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아마 많은 분들이 속 터져 하실 거예요. 이 기묘한 역설,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사정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실적 발표는 정말 화려한데 왜 내 계좌는 그대로일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죠.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요, 과거의 성적표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움직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보죠. 시장이 지금 네이버에 어떤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일단 발표된 이 좋은 성적표부터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차트, 이게 바로 지금의 혼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 IBK증권 자료를 보면 지난 1년 통으로 보면 네이버가 코스피보다 성과가 좋았던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말이죠, 오른쪽 하나투자증권 자료처럼 최근 몇 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완전히 박스권에 갇혀서 역으로만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순, 이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 숫자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없죠. 2025년 연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2조를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2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4분기만 봐도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매출이 거의 13%, 영업이익은 17% 가까이 들었어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전 직원 보너스 파티라도 열어야 할 대성공이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 헤드라인 숫자 뒤에 숨겨진 걸 봅니다. 네이버의 심장, 그러니까 돈 버는 핵심 엔진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시장은 이미 눈치챈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기존 엔진이 힘을 잃고 있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은 과연 뭘까요? 네이버라는 거대한 배가 지금 어디를 향해 키를 돌리고 있는지 그 방향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커머스, 즉 쇼핑 사업부요. 성장률을 보세요. 무려 36%입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라고 부를 수준이 아니죠. 이건 폭발입니다. IBK 리포트든 다른 리포트든 모두가 이 부분을 네이버의 새로운 심장으로 지목하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까지 네이버를 먹여 살렸던 검색 플랫폼은 어떤가요? 성장률이 고작 1.8%입니다. 자, 36%와 1.8%. 이 엄청난 숫자의 차이, 여기서 뭔가 하고 느껴지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회사의 체질이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네이버의 정체성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를 검색하는 곳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쇼핑하는 곳으로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건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업들이 막연한 이미지 광고보다는 당장 물건 하나라도 더 팔아주는 성과형 광고에 돈을 쓰는 큰 흐름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네이버 실적 발표는 이렇게 희망적인데 왜 내 주식 계좌는 아직도 월요일 아침 9시 회의처럼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지 모르겠네. 이게 바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역설적인 감정일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미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커머스 중심으로 바뀐다는 건 단순히 사업 아이템 하나 바꾸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회사 전체의 DNA를 바꾸는 거대한 수술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술대 위에서 가장 중요한 메스가 되는 기술, 그게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에이전트 AI,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볼게요. 기존의 검색 AI가 물어보면 답을 찾아주는 똑똑한 비서였다면 에이전트 AI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일을 처리해주는 유능한 집사 같은 겁니다. 정보를 찾아주는 걸 넘어서 나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실행까지 해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네이버에 대고 그냥 나 내일 출근할 때 입을 만한 옷 좀 추천해줘 이렇게 툭 던지면 이 AI 집사가 제 평소 스타일, 최근 검색 기록 같은 걸 싹 분석해서 상품을 몇 개 비교해주고 심지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걸로 골라서 장바구니에 딱 담아주기까지 하는 겁니다. 리포트에서 말하는 쇼핑 에이전트가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는 최수연 대표의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2026년을 그냥 AI를 좀 더 잘 쓰는 해가 아니라 이걸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회사 명운을 걸었다는 뜻이죠. 이건 우리 같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는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 내가게를 노출시키는 이른바 SEO가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AI의 정답으로 선택받는 AEO, 즉 답변 엔진 최적화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는 AI에게 간택받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변화에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섹션에서는 이 변화가 가진 엄청난 기회와 함께 왜 시장에 아직도 주저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리스크들을 균형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미래는 이 양날의 검과 같아요. 왼쪽을 보시면 AI 수익화, N배송을 통한 커머스 장악, 사우디 같은 해외 사업까지 성장 동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리스크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같은 규제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고요. 쿠팡과의 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거대한 코끼리가 과연 날렵하게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는 실행 자체에 대한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20년 투자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네이버가 처한 상황은 마치 IMF 외환 위기 때의 우리 대기업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변화의 흐름을 못 읽고 무너진 회사들도 많았지만 반대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체질을 바꿔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것들도 있었죠. 지금 네이버가 딱 그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제 투자 노트를 펼쳐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이버를 분석할 때 옛날처럼 검색 광고 매출이 얼마 늘었나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대신에 AI 서비스를 실제로 몇 명이나 쓰는지, N배송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런 새로운 지표들을 봐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네이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닙니다. 편안한 세단에서 아주 변덕심한 스포츠카로 갈아탄 셈이에요. 스릴은 넘치겠지만 운전은 훨씬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규제 관련 뉴스 하나에 주가가 널뛰기를 할 테니 반드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고 분할 매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검색주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불확실성에 당신은 기꺼이 베팅하시겠습니까?